안녕하세요. 한의사쿠 구상무입니다. 오늘은 이제 피부 질환으로 있어서 제가 영상을 쭉 찍으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지금 너무 가려워서 미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가려움을 줄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이제 대답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이제 이 가려움증이 줄어들긴 하지만 피부질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일매일이 굉장히 괴롭고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면 이 간지러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일단은 제가 사실 요거는 이제 근본적인 방안은 아닌데 그래도 급하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항히스타민제라는 그런 약물인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사실 이제 살면서 피부질환이 아니더라도 피부가 간지러운 일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모기에 물렸을 때도 간지럽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상처가 났다가 딱지가 져서 이제 뭐 그게 떨어지려고 해도 간지러울 수가 있고, 기타 등등 뭐 이제 뭐 아토피나 그런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도 당연히 간지러울 수가 있죠. 근데 이 간지러움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이제 원인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우리 피부에 이제 생깁니다.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생기면 요게 우리 뇌가 인식을 해서 이걸 가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가렵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손으로 이제 긁게 되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면 가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라는 이제 그 약물은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나왔을 때 요거를 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인 자체는 잡는 건 아니죠. 뭐 모기에 물렸으면 이제 모기 자체가 없어져야 그런 히스타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뭐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토피 자체를 치료해야 이 히스타민 물질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히스타민 물질이 발생되면 간지럽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해주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그래도 일시적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간지러움이 좀 줄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인 저는 처방을 할 수 없는 의약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세균 잡는 항생제, 곰팡이 잡는 항진균제, 그리고 아토피에 쓰는 스테로이드제, 이것들도 다 제가 처방을 할 수 없는 그런 의약품들이에요. 그러면 뭐 한의사인 저도 이제 피부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한의원에서 쓸 수 있는, 한의원에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고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왜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한의사이기 이전에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인은 아픈 환자를 이제 질병의 상태에서 질병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이제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의무에 이제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환자분의 피부가 사실 이제 뭐 고통을 받고 제가 원인을 봤을 때 한방 쪽보다는 이제 양방 쪽 치료제가 더 효과가 더 좋고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양방 제품을 더 많이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제가 한의사로서 저희 한의원에서도 분명히 이제 한약재제로 쓰이는 그런 제품들이 있지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양방 쪽 제품들이 더 빠를 때는 빠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피부질환 같은 게 이제 급성도 있고 이제 만성도 있는데, 사실 이제 만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도 좀 잘 안 낫는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피부는 이 염증, 막 간지럽게 하는 염증도 있고 뭐 세균 곰팡이도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내 피부 자체에는 피부 면역력이란 게 있어요. 근데 이 피부 면역력을 컨트롤 해주지 못하면, 이 피부 면역력을 좋게 해주고 호전시켜주지 못하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피부 면역력을 어떻게 올려주느냐. 근데 이때부터는 약간 이제 제가 필요한 거죠. 저희 한의원 쪽이 필요한 건데, 피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이제 의약품들은 정부에서 이제 한의사 쪽에 쓸 수 있게 좀 이렇게 권한을 줬습니다. 보통 한약재 쪽이 이제 면역력과 관련된 이제 의약품이 있거든요. 양방 쪽에서는 사실 이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의약품은 없고요. 한방 쪽에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처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그렇게 오래되고 잘 안 낫는 경우에는 이 피부 면역력을 키우는 이쪽 한약재 제품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는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시에 그러면서 어쨌든 내 피부 위에 이제 세균 곰팡이 염증 같은 게 있으면
이거 자체를 이거 자체를 좀 줄이면서 근본적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 자체를 줄이는 거에는 양방 쪽 제품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방과 양방이 역할이 좀 다르면서 동시에 잘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양방 쪽 제품의 장점은 일단 비용이 좀 저렴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양방 쪽 제품을 먼저 사용해보는 게 합리적이죠. 근데 안 나왔으면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면역력이란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면역력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약재질을 쓸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면역력 증가시키는 거는 이쪽밖에 없으니까. 근데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일단 급한 불을 끄는데 이제 복용할 만한 약, 특히 뭐 저녁에 많이 간지러우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 드시면은 조금 덜 간지럽고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제 영상이 오늘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편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